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세 곳이 지금 활발하게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검은 법령군이 아닙니다. 특검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 관련자들, 전직 공직자들, 군인들, 또 이런저런 민간인들, 그 모두가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들 또한 한때 윤석열 정부하고 함께 이 나라를 융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러한 우리나라 발전의 최일선에서 온몸을 바쳐 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뒤바뀌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런저런 혐의가 지금 불거져 있어서 그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더군다나 특검은 전쟁 끝에 상대국 영토를 점령해 들어가는 진주 점령군이 아닙니다. 특검은 겸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은 저인망식 압수수색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종교계의 그 지도급 인사들을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인도 없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집에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른바 이 저인망식 압수수색 이거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이 세 특검이 모두 몇 차례를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적어도 41곳 이상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몇 곳을 조사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에 못지않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할 때 적어도 100곳 이상, 100곳 이상, 10차례 이상, 10차례 이상, 100곳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싹쓸이 수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드래그넷 수사라고 합니다. 바닥부터 그냥 요만한 송사리까지 다 긁어 모으고 또 특검의 수사 활동에 적시된 바, 특검 법에 의해 적시된 바 어떤 것을 수사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훑어내는 쑥 바닥을 훑어내는 그런 무차별적 수사요 포괄적 영장 청구에 의한 압수수색 이거는 너무나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데 오늘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공직자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단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송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스스로 형극의 글에 접어들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특검은 이틀 전에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소한 건 세 번째 기소입니다. 첫 번째 기소는 내란 혐의로 공수처가 기소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이번 구속 기소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태현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특검이나 그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은 심판은 역사가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드디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 사유와 성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됐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사항과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년 부부장검사 등 7명이 출석을 해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 혐의를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 측의 이승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작전 문제로 인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문건을 정리하거나 작전 정보를 그대로 문서로 통에 남겨놓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광범위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변호인들이 적극 협조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지만 광범위한 압수수색, 무차별적 압수수색,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항변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에게 8월 6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건진법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 그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팀은 향후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를 부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7월 29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사무실,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특검이 계속 압수수색의 그 범위와 장소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곳 이상 적어도 100곳 이상 적어도 이런 10차례 이상 100곳 이상 이런 말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 1.5배, 2배 이렇게 확대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지난 7월 16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나 정당 해산 청구를 하고 국고 보조금을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윤 친한 인사를 모두 축출하고 당을 자진 해산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어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 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을 재기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에서 참패한 우리 당은 논란 끝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 그것을 터전으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전 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2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통과 친윤들은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이재명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됐는데 지금 난파선 선장이라도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엽다
라고 말했습니다.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홍준표 전 시장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당이 온전하겠나? 지방 선거가 가능하겠나?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